네, 이어서 총선 앞두고 불붙고 있는 신당 얘기해 보겠습니다.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최근에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났고 신당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. 양향자 의원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등을 잇따라 이번 주에 만날 예정이라고 하죠. 최 교수님, 일단 이 만남 자체만으로도 좀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죠. 아무래도 제3지대라고 하는 곳이 이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. 네네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까지는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. 확실하게 신당을 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. 물론 신당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어 있는 것 같아요. 조건을 하나 달았잖아요. 당 지도가 바뀌면, 당 지도부가 물러나면 그러면 네. 본인이 또 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신당 쪽으로 기울었다고 100% 저는 보지 않고, 다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요, 본인의 존재감이나 본인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점점 키우려는 의도라고 밖에 안 보여요. 근데 만약 양양자 의원이나 아니면 금태섭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꾸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와서 같이 한다 하더라도 주도권을 이분들이 쥐어야 돼요.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권을 쥐은 제3지대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?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국민의힘의 아류가 될 뿐이지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고 보기 어려워져요. 그럼 만약 이준석 전 대표 함께 하더라도 색깔 자체는 뭐 양양자든 금태섭이든 이런 분들이 주가 돼야지, 이준석 전 대표가 들어와서 주류가 돼버리면요, 그 당을 누가 제3지대라고 생각하겠습니까? 예. 자기의 어떤 그 불이익 때문에, 자기가 받는 어떤 핍박 때문에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모색한 정치 세력으로 보지, 새로운 어떤 그 제3지대에 신선함을 줄 수 있는 세력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. 저는 만약에 제3지대의 정당이 된다고 하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미지나 색깔을 줄이면서 다른 분들이 주도하는 그런 당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자,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민주당의 우선 중진이자 대표적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을 만나서 신당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자, 이종훈 평론가님, 일단 대표적으로 비명계 이상민 의원도 민주당으로 총선 출마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그러니까 뭐 더 두고 보긴 해야 되겠는데 네. 지금 뭐 상당히 지금 그 분위기가 조성돼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예. 보인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지난 보궐선거 승리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초기에는 굉장히 통합을 많이 외치고, 네. 뭐 지금도 이제 뭐 대외적으로 본인은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, 실제로는 지금 그 자객들이 다 현장에서 누비는 상황이고 자객 공천이 이제 뭐 거의 예. 확실시되는 이제 그런 예. 상황이라는 거죠. 자,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명계들로서는 좀 실존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. 이거 뭐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느냐, 아니면 뭐 어떤 세력들하고 힘을 합종연행을 합쳐서 하느냐. 예. 신당을 이제 만들어서 그 예. 당 이름으로 출마할 거냐, 이 고민들을 지금 하는 거고요. 그 과정에서 이제 이상민 의원도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만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. 근데 네. 그걸 결행할 시점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거고, 또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준석 이준석과 함께 신당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갑자기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접고 그냥 도로 들어가 버리거나 이러면 또 본인이 굉장히 좀 그렇죠. 이상해져 버리잖아요. 공중에 떠버리는. 네네.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서로 지금 눈치를 보면서 지금 이제 시점을 지금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. 그래서 대략 어찌됐건 뭐 이준석 전 대표도 결행 시점은 뭐 12월 지금 말 가까이 돼서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그쯤 되면 조금 더 이제 그 윤곽이 확실히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, 제 생각으로는 비명계 중에 이상민 의원 말고도 지금 만약에 신당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합류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들고. 그렇군요. 그건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죠. 국민의힘도 지금 뭐 거의 친윤 공천으로 가는 게 확실해졌다라는 거죠. 특히 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네. 결정되면서 그래서 이쪽도 지금 고민에 실제로 좀 빠져든 분들이 꽤 있어서 이제 일단은 이제 관망을 하겠죠. 그럼 신당이 어떤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느냐, 이걸 이제 볼 텐데, 이분들이 아마 합류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고민되는 지점은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. 그러니까 이게 자칫 이준석 신당 이렇게 네. 돼버리게 되면 본인들은 그냥 들러리만 쓰고 이준석 전 대표만 이제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입지가 더 강화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우려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, 그런 점에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
향후에 이제 신당 구상과 관련해서 본인이 지금 이제 주도하는 뭐 이런 형태라든가 네. 이런 걸 너무 고집해서는 아마 성사시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이제 떠나서 신당을 만든다라고 한다면,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무엇에 저항해서 그럼 나가는 거냐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이런 인물 중심 정당,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한 정당,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당, 그거에 실어서 나가서 신당을 만드는데 네. 그러면 본인이 중심이 돼서 본인이 주도하는 그런 이제 정당을 만든다 했을 때 예. 그게 사실은 정당성도 약간 좀 약한 거죠.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런 거를 조율하는 과정들이 네.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. 네.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금태섭 이제 전 의원이라든가 양향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또 힘을 합치려면 예. 이준석 전 대표도 뭐 이제 흔히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지분의 상당 부분을 좀 내려놔야 네네.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